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규정은 지금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말 문제에서 나왔을 때 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계산 문제 풀 때에는 지금 이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2009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0년이었잖아요. 지금 뭐예요? 2020년이에요. 소급해봤자 2010년입니다. 그냥 무조건 계산 문제 풀 때는 10년간 2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2020년도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2020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은 언제 거부터? 2010년 거부터. 2010년에 결손금 100이 있다, 아직 살아있다 라고 한다면 2020년도의 소득에서 이렇게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10년간 2월 할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현재 입장에서 10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까지는 내가 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풀 때는 이제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제가 그 시험 준비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거는 5년, 2009년 이후에 발생된 거는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2월 결손금 공제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약간 좀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산 문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10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2월 결손금은 어떤 순서대로 공제가 되느냐? 일반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의 순서대로 군, 연기, 2배 이 순서대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2019년도에 2배, 부, 사, 근, 연, 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소득에서 100만큼의 결손이 발생이 되었다. 자, 2020년도가 됐어요. 10, 20, 50, 100, 50, 10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가 2020년도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발생된 이 100이라는 결손금 어디서 먼저 공제해요? 같은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월 결손금은.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규정인데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만 가능한 거고요. 1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2월 공제와 소급공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현재가 2020년도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이후에 10년간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지금 배운 거고요. 만약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요 1년 소급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019년도에 나는 200만큼의 소득이 발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이미 납부를 했겠죠. 현재 2020년도니까. 근데 2020년도에 결손이 발생되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결손금을 10년간 2월 시킬지 아니면 2019년도로 소급해가지고 공제를 시킬지. 만약에 소급 공제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여기에다가 갖다 뺍니다. 100. 그럼 어때요? 이 100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하게 되죠. 200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100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하고 그 차액만큼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개념입니다. 중소기업만 가능하고요. 1년간만 가능합니다. 소급공제는. 2월 공제가 나아요? 그럼 소급공제가 나아요? 당연히 소급공제가 나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소급공제가 낫습니다. 지금만 생각했을 때는 아니 우리가 뭐 계속 기업의 가정을 하긴 하지만 기업이 몇 년간 지속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내가 냈던 세금을 그 중에서 일부분만큼을 돌려받는 거, 환급받는 거. 나는 그만큼의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소급공제가 좋아요. 소급공제가 가능하면 소급공제 적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작년에 낸 세금이 얼마 안 되고 지금 우리도 자금력 충분하고 앞으로의 세금이 훨씬 더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2월 공제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소급공제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일을 하실 때에도 결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냅두는 게 아니라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작년 결산서 한번 펼쳐보셔야 돼요. 작년에 어떻게 세금 신고했는지 한번 보고 작년에 우리가 이득을 내가지고 세금을 이만큼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손금 소득공제 중에서 우리 이제 요거 보셔야겠죠. 어디 갔어? 방가로 1번 요 내용,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임대업 말고 그 임대업의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해야 된다. 이 말이 이 괄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말 문제에서는 그냥 바로 근연기 이배라고 출제가 되지만 계산 문제 풀 때는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의 특례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적용분은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고요. 기본 세율 적용분은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 문제 요거 두 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 푸실 때에는 2천만 원까지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2천만 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양가로 3번, 방가로 3번. 방가로 3번 어디 나와 있죠? 못 찾겠어요. 어쨌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결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있나 보네요. 이게 여기 방가로 3번 여기 원래 있는 건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결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가로 1번 원칙 일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주거용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 모두 다 똑같은데 결손금 소득공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최종 정리 사항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은 요 내용이죠. 비주거용 임대업. 요 내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여기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양가로 1번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 결손금 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결손금 2월 결손금은 얘는 그냥 독고다이예요. 지밖에 몰라요. 얘는 그냥 결손이 발생해도 지 혼자 해결하고요. 뭐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2월 결손금도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10년간 2월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2월 된 소득도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타 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결손금 나왔을 때 이배부사 근연기 있었을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만약에 이렇게 100이라는 결손이 나왔어. 아까 우리 사업소득에서 100이라는 결손금 나왔을 때는 부근 연기 2배순으로 공제가 가능했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이렇게 결손금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2월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2월이 돼가지고 2021년도가 되었어요. 자, 2021년도에 뭐 10, 20, 뭐 50, 뭐 30, 40, 60, 뭐 20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2월이 100이라는 금액이 됐죠. 이렇게 2월이 됐어도 얘는 지거에서밖에 못 줄여요. 여기서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결손금도 그렇고 2월 결손금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은 그냥 직거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계 신고 결정 시에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요거는 나중에 신규 사업자들 그 영업하실 때 컨설팅 해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어차피 결손이 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기장을 맡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익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에도 기장을 맡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장 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되면 2월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기장에서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차기 이후에 단기 이후에 결손이 난다고 해도 그걸 공제해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장을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규정으로 인해서. 다음 물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추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추계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월 결손금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추계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내가 마이너스가 났을 때 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기에 내가 추계로 사업소득을 해가지고 이제 뭐 결손이 났어도 타 소득에서는 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추계로 신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2월 결손금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세기금법에 따른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의 과세 기간에 2월 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 그 2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이제 그 각 세목별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가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 이거는 그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 소멸시효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른 개념이기는 해요. 하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기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는 건 더 이상 내가 세금 과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범죄 같은 경우에도 뭐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부가제척기간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깊게 들어가면 당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 입장에서도 내가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없구나. 당연히 그 기간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이전에 2월 결손금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내용.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공제를 할 것이냐. 1순위가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두 번째, 그에 대한 2월 결손금.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이 순서대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결손금은 왜 없나요? 걔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하지 못한다니까요. 뭐 언급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여기에서. 아시겠죠? 우리 잠깐 끊었다가